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차기 WTO 사무총장에 선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16일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국가의 수가 회원국의 약 절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 뒤에 있다면서 카리브해 국가 등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남미 국가들이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매우 좋은 호응과 좋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가 79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WTO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지닌 매우 유능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인이고 여자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웰라 후보가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를 과시하며 기선제압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WT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에 대해 현재 최종 선호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신들의 관심과 함께 WTO 차기 총장 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산케이 등 외신과 한국 내 언론들이 WTO 차기 총장으로 누가 뽑힐지를 놓고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19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8일 사무총장 선거의 선출 작업을 관측하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오콘지 이웰라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WTO 대사들의 취재를 통해 일본 등이 한국과의 정치적 긴장을 이유로 유명희 본부장 선출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사무총장 선출은 원칙상 투표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가맹국의 전원일치가 관례라는 점 때문에 일본이 거부한다면 유 본부장의 선출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나이지리아의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반면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제 이웰라 후보 지지로 기울어져 있다며 이날 지지 의사를 공식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맡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콘제 이웰라 후보는 로버트 젤릭 전 USTR 대표 같은 자유무역론자들과 너무 가까운 사이로 인식된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젤릭 전 USTR 대표가 세계은행 총재로 재직할 때 그 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가 선호 후보를 놓고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통신은 오콘지 이웰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의 근무 경험이 길지만 WTO에서 일하거나 무역 협상을 주도한 적이 없는 아웃사이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다른 주요국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WTO 가맹국이 이웰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미는 것은 WTO를 코로나19 대책에 공헌할 조직으로 만들 생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웰라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의 트윗에 WTO의 규정에 따라 백신을 누구라도 접근하기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것을 근거로 말입니다. 이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K방역으로 전세계의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강점 요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분쟁 처리 기능의 정지 등 WTO가 직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올해 4월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출연한 이웰라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재직 시절 어머니가 나이지리아에서 유괴된 사건을 언급하며 유괴 사건에 대응한 경험에 비교하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WTO에 안고 있는 과제를 두렵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욕만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정세에 정통한 영국 전문가는 WTO는 개혁할 강한 의지와 격려를 가진 이웰라 후보가 차기 사무총장의 적임이라고 하는 가맹국은 많다면서도 오콘지 이웰라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입장이 되고 중국을 배려하는 운영을 펼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력을 강조하는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의 탄생에 대한 기대와 한국이 자유무역의 최대 혜택을 받은 국가라는 점이 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아프리카 후보의 표가 분산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총력전에도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유 본부장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실무 지원의 전문반을 편성했으며 문 대통령은 35개국 정상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는 전화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20일에는 이탈리아, 이집트, 룩셈부르크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1일에도 정상 간 통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전폭 지지는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자 지지 부탁을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선 한 번도 찾은 적 없는 15개국을 방문했고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요국에 특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는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라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힌다 라자팍스 스리랑카 총리, 세사르 기에르모 카스티오 레예스 과테말라 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하고 유 본부장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베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알렉산더 샬렌베르그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지비그니에프 라오 폴란드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통상교섭에 있어서 오콘지 이웰라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면서 현직으로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연계 등 다국간 교섭을 이루어온 유 본부장이 자질과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상 승산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WTO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대립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얻은 아프리카 후보는 선진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유 본부장이 진영 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유 후보자는 냉정하게 백중열세 상황이지만 상승세에 있고 미중 협상 경험과 통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